요즘에는 이제 웨딩 촬영이나 영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흔한 이제 웨딩 영상 찍을 때 우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웨딩 영상을 찍을 때 그 패턴들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 챕터별로 나눠서 한 번씩 다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 기본 그냥 베이직 우리나라에서의 베이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웨딩 촬영을 처음에 그러니까 본식 촬영이지. 본식 촬영 처음 갔을 때 일단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원판을 먼저 찍는 경우가 있고, 아, 영상. 아니, 그러니까 원판을 먼저 찍는 경우가 원판 사진? 있으면, 그때 이제, 어. 그 원판 찍는 모습을 먼저 시작을 할 때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원판 촬영이 먼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연출 촬영을 하지. 그러면 이제 사진 작가가 신랑 신부를 어떤 뭐 채광이 있는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 시그니처가 되는 장소로 불러서 이제 이 스튜디오 촬영하듯이 그런 연출 촬영을 좀 하지. 그럼 연출 촬영. 그러니까 딱 본식장에 딱 가서 우리 이제 영상 감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연출 촬영. 신랑 신부님의 연출 촬영. 연출 촬영할 때 보통 이제 포토 작가님이 많이 연출을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영상 찍는 분들은 이제 사이드에서 약간 촬영 많이 한단 말이야. 스케치처럼. 그렇지. 그럴 때 좀 보통 어떻게 촬영을 하는 편이야? 어떻게 좀 다양한 화각을 찍으려고 하지. 아, 그때? 그때 이제 그래 영상이니까 사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움직이는 어떤 액션이 있을 때는 그냥 이게 정적인 그런 앵글로 촬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 둘이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는다. 그러면 이거는 영상을 카메라로 이렇게 가만히 뭐 3초, 5초 담고 있어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영상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이럴 때는 뭐 슬라이드 같은 장비를 써서 약간의 무빙을 준다든지 짐벌 가지고 살짝씩 무빙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편이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식 딱 가면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연출이긴 한데 나는 이 연출에서 굉장히 이쁜 컷을 많이 따는 편이거든. 연출할 때 아무래도 이제 사진 작가님이 포즈 같은 거 잡아주기도 하고 막 그 약간 좀 뻔한 가식적인 것들 있잖아. 그런 게 또 이제 실제 영상에서는 그렇지. 써먹을 때가 많단 있을 말이야. 때가 이쁘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손잡고 막 이렇게 부케를 뭐, 부케 든다든지. 들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부케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은근히 약간 클로즈업 붙어서 가만히 있을 때 따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연출할 때 그럴 때 좀 붙어서 좀 따고 뭐 빠졌다 넓게도 따고 그러는데 나는 이 처음에 연출할 때 되게 이쁜 컷을 많이 좀 따는 편이거든. 두 가지인데 일단 상품이 좀 그러니까 기록성 상품일 때는 좀 다양한 화각으로 안정적으로 찍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가 있는 그런 영상이면 이제 내가 뮤직비디오에 넣을 이쁜 영상을 좀 더 많이 따자 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네가 얘기하는 이쁜 컷이 뭐야? 좀 조금 더 이제 클로즈업 클로즈업 컷이라든지 디테일 디테일 컷? 뭐 어떤 뭐 드레스나 부케나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 컷들을 좀 확 다양하게 따야지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그런 걸 이제 인서트 컷으로도 넣으면서 좀 이제 영상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니까 풍부하게 뭐 인서트 컷 뭐 그런 거 위주로 딴다. 최대한 좀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지. 그치, 그때 또 이쁜 컷이 많이 나오니까 연출할 때. 그때 뭐 이제 그 작가님이 연출을 할 때 그때 이제 표정을 따야 되는 그 씬이냐. 이때는 그러면 이제 클로즈업을 해서 신부님의 얼굴을 뭐 어떤 표정 변화를 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작가님들이 광각샷을 찍거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찍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넓게 좀 웅장하게 찍으려고 또 하고 그냥 뭐 사진 작가님 템포에 맞춰서. 그치 촬영을 사진 작가님이 어떤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클로즈업이 될 수도 있고 무빙을 줄 수도 있고 넓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야지. 괜히 사진 작가님 막 풀르시는데 막 클로즈 준다고 막 붙어 있어. 그치 어떻게 보면 그때 타이밍은 우리는 그냥 스케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옆에서 사이드로 찍는 경우가 많지. 그치. 그때 연출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촬영을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연출을 할지 대충 예상은 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어떤 연출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어느 부분을 찍으면 좀 이쁘다 뭐 이런 것들이 말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약간 이렇게 우리 본능에 있잖아. 그치, 그치. 이때는 이걸 찍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 연출 촬영할 때 좀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그냥 예식할 때 연출을 제일 앞쪽에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쫓겨. 쫓기지. 어. 빨리. 우리나라 웨딩 시간도 되게 타이트한데 그 이후에 또 할 게 되게 또 많잖아. 하게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귀찮은 거 많은데 그 전에 연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찍으면서 좀 시간에 쫓기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어.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후다닥 찍고 넘어가고. 그치. 이거 어쩔 수 없지, 그런 부분은. 뭐, 호텔 예식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웨딩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떻게 시간에 쫓겨서 찍다 보니까 약간 퀄리티가 그래도 조금 그냥 딱 그게 정해져 있다. 그 시간대에 뽑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뽑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을 좀 더 들이고 좀 더 좀 정성스럽게 해서 촬영을 하면은 더 이쁜 컷이 많이 담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 우리나라 본식에서는. 그치. 바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부대기실 촬영하잖아. 신부대기실이랑 이제 신랑 쪽 이제 밖에서 이제 하객 맞이하고 그 이제 파트. 신부가 주인공이고, 신부 대기실은 말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는 표정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셀카를 찍는다든지, 그때는 좀 나는, 그 그러니까 영상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신부의 미소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담긴, 그런 컷들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 보세요 하고 작가님이 찍을 때는 그때는 정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도 별 감흥이 없는데 그때가 아니고 사진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셀카를 찍거나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때 이제 더 많이 찍어줘야 그게 이제 나중에 영상 구성할 때 좀 다양하게.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점은 한 방향에서만 찍으면 안 되고 왜냐면 나중에 영상이 꼭 뭐 오른쪽만 바라보는 컷만 있으면은 영상이 밋밋하니까 왼쪽 오른쪽 다양한 장소에서 그것도 이제 좀 클로즈업을 찍을 땐 클로즈업, 와이드를 찍을 땐 와이드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찍어줘야 된다. 네, 찍어야지. 근데 다양하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컨텐츠 어떻게 뭐 웃고 있느냐, 대화를 하느냐, 박수를 치느냐 그런 어떤 결혼식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좀 되게 예쁜 순간들 그거를 이제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그 하객 신부 이제 지인분들이 와서 이제 뭐 만나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신부들의 표정이 밝지. 식 중에 제일 밝은, 자연스럽고 제일 밝을 때가 또 이제 그때거든. 이제 기념 촬영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하객들 맞이할 때 그때 이제 친구들 이제 처음 와서 너무 이쁘다 막 그래주고 막 그런 무조건 이쁘다고 해주지. 나 그러고 사진에서 찍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이제 자연스러웠던 모습들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지 신부 대기실이 또. 그리고 또 뭐 예식하다 보면은 그 뭐냐 친구들도 많이 오지만 그 잘 못 알아보는 먼 친척들 그러면 이제 처음 뵙는 먼 친척들도 많이 그러면 오시고. 이제 되게 좀 불편한 어떤 맞이가 되지. 그치. 부담스러운 게 보이지, 영상에는. 근데 우리가 사실 하이라이트 뮤직비디오 만들 때 그렇게 친척 어른분들이랑 이렇게 찍거나 어른분들이 오거나 친척분들이 오거나 그러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왔을 때 그때 영상은 잘 안 넣지 않아? 왜냐면은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나 뭐 선후배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치. 표정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양가 부모님이랑 찍는다 뭐 이러면은 조금 경직이 되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잘 안 넣는 것 같아 그 영상에.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영상 자체가 그냥 신랑 신부 위주로 편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객들도 사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중간에 좀 풍성하게 보이려고 그 하객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촬영자가 많을 때 가능한 거지. 혼자서는 찍을 수 없지. 그리고 또 이게 또 특징이 애기들이 와요, 애기들. 애기들 손님이 오면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 그냥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그러니까 친한 동년배가 올 때랑 또 애기들이 올 때랑은 또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막 아우 귀여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액션도 좀 다르기 때문에 신부에? 나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올 때도 그게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아, 그치. 또 애기들이 애기 끼면 또 이제. 혹시 뭐 강아지 본 적 있냐? 웨딩 촬영하는 거? 개들 강아지는 못 봤지. 강아지는 못 봤어. 그게 가능한가? 못 데리고 오나? 웨딩홀에 강아지 가져올 수 있나? 그건 모르겠네. 홀은 안 되겠구나. 응아할 수 있잖아. 그치. 아니면은 그 신랑 신부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되게 소중한 친구들이라. 약간 예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강아지 목에다가 뭐 반지 같은 거 걸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벤트성으로 뭐. 그렇게는 봤던 것 같아 강아지. 그래서 뭐 강아지 키우는 집들. 진짜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웨딩에서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신부 대기실이랑 하객 맞이할 때는 아무튼 촬영하면서 되게 정신없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 그때 나는 그걸 영상을 잘 만든다고 하면 그 신부 대기실에서 영상을 정돈되게 찍으려면 그 약간 시간들도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지금 신부 대기실에서 촬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객 맞이를 가야 될지 요 포인트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부 대기실 찍다가 하객 맞이 갔더니 아버님들이 뭐 이렇게 하객 맞이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인사하는 샷을 찍어야겠다 하면 나가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혼자 할 땐 난 늘 고민인 것 같아. 근데 혼자 또 많이 찍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신부 대기실 나가면은 카메라 하나를 고정해 놓고 가지. 신부 위주로. 그치. 내가 없을 때 어떤 표정이 또 당길지 모르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삼각대의 위치를 바꿔서 너무 한쪽에서만 찍으면 CCTV처럼 밋밋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혼자 찍을 때는 뭐 굉장히 바쁜 것 같아. 사실 뭐 되게 풍성하고 이렇게 느낌 있는 표현을 느낌 있는 샷을 느낌 있는 다시 말할게. 풍성하고 느낌 있는. 그러니까 혼자 촬영을 할 때는 되게 잘 찍어야 되겠다는 많은 것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렇게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지. 아무래도 막 화각을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거 자체를 날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인 촬영할 때 이제 그런 좀 도전적인 컷들을 맞아. 찍지. 그래서 나도 혼자 찍을 때는 잘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컷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게 난 더 크거든? 그치. 그래서 뭐 신부 대기실에서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신랑 측 이제 거기서 하객 맞이하고 그런 것도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이 또 있잖아. 이 스팟에서. 그런 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이걸 이쁘게 찍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좀 크긴 하거든. 그렇지. 아무튼 덜 이쁜 건 용서가 돼도 아예 못 찍는 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도 1인 촬영 같은 데 나가면 일단 컷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더 커. 이쁘게 찍어야겠다 보다. 뭔가 놓치면 안 된다. 그치. 그게 이제 1인 촬영의 단점.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그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그냥 CCTV처럼 그냥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그냥 그날에 있는 로그를 그냥 남긴다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아. 맞아. 그날의 순간을 뭐 부모님의 표정도 담기고 친구들 뭐 인터뷰가 있으면 또 더 좋고 그치. 그런 다양한 어떤 추억들을 담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찍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고자 해서 이제 또 촬영자가 적다 보면 뭐 그런 추억을 담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록용으로 남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내가 촬영을 많이 해보니까 나야 뭐 물론 내 결혼 때는 난 그런 거 신경을 못 썼지만 내가 만약에 그게 내가 신랑이 돼서 촬영을 받는다면 나는 무조건 2인 촬영 아, 이상을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러니까 1인 촬영을 해도 뭐 영상을 못 찍는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치. 근데 우리는 못 찍는 게 아니고 잘 찍히고 싶은 거잖아. 여러 가지의. 이쁘게 잘 찍혀야 된다 그런 그렇지. 게 있는데 아무래도 2인 촬영에 가면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혼자서 카메라 2개를 쓰는 경우보다는 둘이서 카메라 4대를 쓰는 이게 경우가.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치. 그러니까 놓칠 확률이 적어지는 거지. 그치. 놓칠 확률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2인 그렇다고 촬영 또 너무 뭐 많으면 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그리고 그 하객 맞이할 때 그 보면은 이제 신랑 쪽 보면은 이제 촬영하는 인사하는 그런 걸 좀 담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렇게 친척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뭐 어머니 악수하고 아버지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런 거. 그치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도 그게 그치 굉장한 추억이 되지. 맞아. 왜냐면은 신부는 신부 대기실 안에서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깥의 모습도 반대로 신랑은 신부 대기실 쪽에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나중에 영상 보면 재밌지. 재밌지. 그렇지. 근데 그게 또 재밌으려면 잘 찍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이제 신부 대기실 8, 신랑 대기실 2, 그 정도로 비율로 그렇지. 찍긴 해. 그렇지. 신부가 신부 대기실 주인공이니까. 메인으로 찍긴 해. 사실 우리가 웨딩 말고도 너도 이제 다양한 촬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찍는데 되게 예쁘고 아름답게 찍는다는 어떤 기준이 의상이라든지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신경 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잖아, 이쁘게.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부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그거 같거든. 가장 어떤 그 어떤 외적인 미가 그 터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인물이 신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를 제일 많이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웨딩 영상의 어떤 그 미덕 아닐까? 그렇지. 아무래도 신부 위주의 촬영이 많지. 신부만 사진도 찍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부를 가장 돋보이게 찍어주는 게 찍어주는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신부 대기실 끝나고 본식에 딱 들어가잖아. 우리 이제 본식에 들어가면 카메라를 일단 한 대를 준비를 해놓지. 한 대를 가장 이제 가장 예쁜 장소에다가 한 대를 딱 놓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허각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 모든 장면에 대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넓은 허각으로 카메라 하나 놓고 또 카메라 하나는 이건 카메라 2대 쓸 때 기준이지만 카메라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줌렌즈를 사용해서 넓게도 찍고 클로즈업해서도 찍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이제 그 촬영부터 시작을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본식 촬영이 들어가면은 일단 좀 뭐랄까 식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 촬영하고 그러면 삼각대나 짐벌 같은 거 뭐 쓰기도 하는데 뭔가 이제 너무 이제 촬영에 집중하다가 뭔가를 떨구거나 아니면은 화병을 밀쳐서 떨군다던가 그런 게 주위에 집중 안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 그치. 나도 예전에 한번 슬라이드인가 사용하다가 뭐 화분 같은 거 떨어뜨린 적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자를게. 그래서 그런 너무 솔직했네. 그런 부분을 진짜 좀 조심해서 찍어야 되고 촬영할 때 그리고 본식이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부 대기실의 연속이긴 한데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촬영이지. 이제 식장, 어떻게 음식장 같은 거 보면은 갔을 때. 메인이니까. 아, 그치, 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식에서의 이제 핵심은 이제 신랑 신부 입장, 축가, 축가, 성혼 선언문 낭독, 선언문 낭독하는 그다음에 주례나 그 신랑 신부 아버지들이 덕담해 주는 덕담, 이런 게 메인이긴 한데 메인이자 뭐 전부네. 그치. 근데 요 중에서도 나는 제일 좀 뭐 하이라이트나 영상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신랑 신부 입장, 그 축가. 요게 축가. 나는 그래도 제일 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본식에서 가장 이제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그렇지. 거지. 입장, 퇴장, 아, 그치. 입장 퇴장. 축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감동적인. 맞아.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나는 이제 입퇴장이랑 뭐 약간 이벤트 같은 거 축가나라든지 그런 거 약간 좀 포인트로 맞춰서 좀 촬영하는 편이거든. 신경 써서 그 부분만큼. 그때 이제 조금 여력이 되면 마이크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어떤 축가하는 가수 그리고 이제 성혼 선언문 낭독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그다음 주례사, 그다음 축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좀 좋은 음질의 마이크로 따로 녹음을 해서 우리가 이제 또 뮤직비디오에다가 나레이션으로 삽입을 해주면 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 그치.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식장 같은 데 가면은 딱 촬영하러 오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져 있는 조명이 아니잖아. 그리고 뭐 식장마다도 조명이 다 틀리고 조명이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고 그런 것도 다 틀리잖아. 다르지. 식장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본식장 갔을 때 그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조명이랑 그런 부분을 빨리 체크를 해야지 실제 이제 촬영할 때 사고가 안 나거든.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두운 데다가 그 세팅을 딱 해놨는데 갑자기 하이라이트 비치고 그렇지, 그러면 확 그렇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신부가 하얗게 떠버리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처음에 얘네들이 그 웨딩홀에서 예를 들어 사회자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래. 그 스포트라이트 정도의 이제 노출이 이제 어머님들 오실 때나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비춰줄 확률이 커서 그치. 일단 하이라이트는 그쪽에 맞춰놓고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감도가 몇이면 그걸 기억해 놓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스포트라이트는 하얀 조명이고 일반 기본 조명은 노란 조명이니까 또 그거에 맞게 맞춰서 최대한 제 색으로 찍으려고 하지. 그래야지 후보정이 쉬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조명 부분 맞추는 거랑 그 포인트 부분, 신랑 신부 입장 그 부분이랑 그 또 본식에서 좀 특징이 있는 또 중요한 게 있지. 또 작가하고 동선. 아, 그치. 그 사진 작가가 찍는 동선에 내 카메라가 내 뒤에 있으면은 그 작가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게 되니까 그런 건 미리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조율을 하는 게 좋더라고 나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조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 많으신 분들이랑 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사실 조율할 시간도 없어. 언제 그거 사진 작가랑 사실 동선 여기 맞추고 여기 가서 여기 하세요. 사실 그건 안 된단 뭐 말이야. 그 상황에서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사진 작가와 그 웨딩 영상 촬영자 이제가 이제 약간의 이게 좀 언쟁이 붙는 경우가 또 있잖아. 있지, 그게 이제 동선이 안 맞거나 하는 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진 작가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짐벌 플레이. 그치. 짐벌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진 작가님이 제일 싫어하더라고. 나는 짐벌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진 작가님들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느끼기에는 사진이 메인이고 영상은 이제 좀 약간 서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좀 어느 정도 맞긴 하지. 그러니까 디렉을 생각하니까. 신랑 입장할 때 어.
사진이 일단 더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영상도 찍는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런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에 대해서 이제 거부당하면 예를 들어 작가님들은 이제 기분이 상할 수 있지.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좀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촬영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서 영상 그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영상 센터에 안 쓰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오는데 그 줄에서 하는 데서 카메라 딱 삼각대 딱 찍으면 사진을 못 찍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유의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마찰 일 생길 일이 크게 없지. 그리고 나는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조금 더 내가 저 사람하고 친밀감이 있으면 화를 하나 내거나 언쟁이 생길 것도 좀 덜 생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작가님 처음에 만나면은 인사를 해. 잘 부탁드립니다. 친근하게. 혹시 제가 뭐 앵글에 나오거나 하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 이제 작가님하고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좀 덜 생기더라고. 아, 미리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좀 하면. 근데 이제 가끔 바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 이제 뭐 작가님이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인사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좀 거리감이 있으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좀 방해가 된 것 같으면 좀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나는 일단 주인공은 신랑 신부님이기 때문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최대한 그분 그렇지. 방해되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해주고. 우리들끼리의 그런 어떤 마찰은 최대한 좀 없어야 되는 것 좀 같아요. 친근하게 돼야 그치. 된다. 포토시장이랑. 우리 그 작가하고 영상 작가의 마찰로 그날의 감동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웨딩 촬영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게 감은 생기더라고. 그냥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긴 한데 뭐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뭐 나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나한테 굉장히 이게 좀 무례하게 그렇게 해서 나도 감정이 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한편으로는 웨딩 촬영 일을 하면서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 그 사진 작가님들과의 트러블이 있을까 봐. 그치, 그런 일 있어도 뭐 상황상 또 참고 그래야 되니까. 그치. 맞짱 뜰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 쉽지 않아. 그게 서로 모르는 업체 사람들끼리 와서 그치. 사진을 찍는 작가님은 자기 사진이 더 돋보이고 싶고 또 우리 영상은 또 영상이 더 돋보이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 또 이제 강해지면은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서로 이제 합을 그 순간마다 계속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좀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 이거 잠깐 좀 이런 곳이 요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여기 찍고 있으니까 좀. 그래서 일단 뭐 약간 예의 있게 내가 먼저 다가가면 예의 있게 또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웬만하면 카메라 대고 있으면 알아서 잘 피해 주시고 뭐 이렇게 초짜들도 아니고 뭐 카메라 대고 있는데 사실 찍고 있는데 뒤에서 막 알짱대거나 뒤에 뭐 찍고 있거나 그러면은 사진이든 영상이든 다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아서 잘 피하지. 사진 실장님. 이거는 뭐 내용에서 빼도 되는데 나는 옛날에 이제 되게 유명한 사진 업체하고 같이 작가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이렇게 쫓아내더라고. 비키라고. 자기 사진 찍어야 되니까 뒤에 있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한 적이 있었지. 너무 본인만 내 자기 사진만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패스. 너무 사족이 길어진. 그래서 그럼 본식장에서 뭔가 좀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 또 뭐가 있을까? 본식 촬영. 본식 촬영. 약간 난 본식 촬영 때 이제 축가 촬영 때 언제 신랑 신부의 얼굴을 담고 언제
그 축구하는 사람의 얼굴을 담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 그냥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에서는 그냥 카메라 2대를 신랑 신부 쪽에 한쪽 놓고 축가 한쪽에 놓으면은 양 방향을 다 담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밋밋하지. 뭐 그런 경우에 어디를 담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잠깐만 나 이거 말 잘못 시작한 것 같아. 아, 그 축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본식의 파트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축가의 메인은 축가 부르는 사람이거든. 일단 축가 부르는 사람에 나는 픽스를 하나 걸어. 계속 찍어. 그리고 나머지 캠 하나 남는 걸로 왔다 갔다 하거든. 네가 말하는 그치 약간 보통 그렇게 하. 클로즈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찍고 축가하는 사람한테 한 대 픽스해 놓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찍지.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욕심을 더하자면 그 이제 축가 부르는 사람을 좀 다양하게 찍고 싶어 화각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픽스해 놓고 나머지 한 캠으로 다양하게 찍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찍지 않아? 그렇게 찍는데 약간 걸리는 게 그 신랑과 그 축가 사이를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양쪽 화각으로 자주 옮기기는 어렵더라고. 자주 옮길 필요는 없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클로즈업도 찍고 이 방향에서 와이드도 찍고 클로즈업도 찍고 또 저 방향에서도 찍고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 여러 앵글을 쓰고 싶은 거지. 여력이 된다면. 여러 개 된다. 근데 혼자 찍을 때는 그게 좀 어렵지. 다양하게 찍는 게. 사실 축가는 그냥 뭐 춤추는 거 아니면은 그냥 제자리에 서서 부르니까 가끔 축가 부를 때 이게 뒤에서 뒷모습 악보가 나오게 뒷모습을 찍어도 또 이게 드라마틱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러면 뒤에서도 찍고 싶고 앞에서도 찍고 싶은데 근데 또 내 욕심 채우자고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정신사납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축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축가 부르는 위치에 그냥 제일 베스트 위치 있잖아. 45도에서 딱 하나 해놓고 네가 말한 뭐 뒤에서 찍는 거, 뭐 신랑 신부 찍는 거, 뭐 축가 부르는 사람 클로즈업, 뭐 이게 그냥 다 공식화돼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막 여기저기 막 다 찾아서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뻔하거든. 찍는 위치는. 네가 말한 축가 그치. 부르는 사람 뒤에 컷, 축가 뭐 부르는 사람 좀 약간 클로즈업, 그리고 축가를 듣고 있는 신랑 신부님 표정. 그죠. 조금 시간 나오면은 뭐 부모님 모습도 찍어도 되고. 다 그게 딱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뭐 니처럼 막 이걸 찾아서 그 초반에 그러니까 웨딩 촬영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쪽에서 찍으면 더 예쁠까 그런 앵글을 찾아가면서 막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웨딩을 계속 찍다 보니까 그게 딱 뻔해. 여기가 예쁜 데를 나오잖아. 딱 각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 찍고 거기 찍고 여기 찍고 끝.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치. 일단 혼자 찍을 때는 혼자 찍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축가. 퇴장할 때. 퇴장할 때 이제 내가 아는 바로는 뒷모습을 찍는 사람도 있고, 카메라 하나는 뒷모습을 찍고, 카메라 하나는 앞모습을 그치 보통 그렇게 찍고, 찍지. 이러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 2개를 둘 다 앞모습을 찍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는 사실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을 더 많이 찍는 게 나는 내 취향이 맞는 것 같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찍거든. 뒤에 거 픽스, 앞에는 내가 카메라 들고 가고 그렇게 찍는데 1인 2캠으로 갔을 때. 근데 뒤에를 찍는 이유는 그 퇴장할 때 그 앞쪽에서 찍으면은 신랑 쪽이 작게 나와. 그래서 그 첫 시작 부분은 못 쓴단 말이야. 그때 백컷을 써야 되거든. 뒤에서 찍으니까 신랑 쪽 크게 나오잖아. 그래서 걸어가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백컷 쓰고 어느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전면 카메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 앞뒤로 찍긴 하거든. 나는 사실 그게 뒷모습은 그 처음에 갈 때 빼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화면이니까. 그치. 그때 그거 쓰려고. 그래서 나는 그걸 쓰려고 하는구나. 나는 이제 그 모습보다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픽스 해놓고 하나는 이제 줌렌즈로 전면을? 그렇지 전면을 찍지. 하나는 줌렌즈를 찍고 하나는 와이드를 찍고. 그래서 최대한 앞모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 편집하려고.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붙더라고. 앞면에 와이드로 놓는 거. 근데 사실 어렵기는 해. 왜냐면은 앞에다가 와이드를 놓으면 어차피 작가님이 가리거든.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나는 좀 뭐랄까 이게 하나를 이렇게 픽스 해놔야지 내가 좀 안정이 돼. 이거 가지고는 하다가 혹시나 끊기잖아. 놓칠까봐. 놓칠까봐. 난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를 이제 백업으로 해놓는 거고. 뒷모습은 뭐 없으면 좀 아쉽긴 하지만 앞모습이 없으면 이건 좀 약간 사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치, 그치. 그래서 하나는 예비로 놓고 하나는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이제 클로즈업해서 최대한 얼굴 위주로 찍다가 그래도, 가까이 오면 또 와이드로 또 찍고 와이드로 찍고. 그리고 또 키스씬 있을 때 그럼 그때도 또 이제 줌렌즈로 찍고. 아, 근데 나는 뭐지? 퇴장할 때, 그때 타이밍이 되게 짧거든? 뭐 하다가, 자, 이제 신랑신부님 그치, 퇴장, 그치. 그게 짧아. 그래서 삼각대 두 개를 들고 뛰기가. 난 그때 엄청 뛰어. 그래서 그냥 아예 뒤에 하나 박아놓고, 하나만 들고 앞으로 가지. 그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끊기진 않나? 이렇게 뭐가. 카메라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을 때 이 카메라 가지고 줌을 조작할 거 아니야? 조작 안 하지.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쭉. 하나만 따지라. 찍는구나. 난 그때 이제 하나를 안전하게 해놓고 하나는 이제 좀 넓게도 찍고 좁게도 찍는 거지. 그냥 딱 고정. 그러니까 너무 이게 멀거나 그러면 중간에 한 번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고정해놓고. 그리고 뭐 이제 클로즈업이라든지 타이트 컷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면은 한 번 세우잖아. 세워서 연출 또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 화각 바꿔서 또 찍고 그러면 돼가지고 나는 그렇게 찍고 있었지. 그리고 보통 이제 촬영하다 보면 1인 2캠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캠을 쓰는 이유가 이제 풀샷 위주의 한 캠이 있는 거고 약간 클로즈업이나 타이트 컷 담는 용도로 이제 두 가지 화각을 쓰려고 이제 2캠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보통 촬영을 할 때 뭔가 이벤트가 한다 그러면은 카메라를 두 개를 동시에 세팅할 수 없어.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풀샷 고정이 되는 컷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업이나 타이트 컷용 카메라를 세팅을 하면은 이게 맞더라고. 그래서 뭐 고정형 먼저 그냥 고정형 캠이 약간 메인이 되는 거지. 약간 픽스 캠이. 그렇구나. 나는 그게 서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는 픽스 캠이 메인이야. 일단 축가를 시작할 때도 자리 잡잖아 와서 일단 픽스 캠 있지. 메인으로 좀 24mm 정도 와이드하게 찍는 거를 세팅 각을 잡아놔. 그리고 클로즈업 하는 카메라는 그냥 놔둬. 어디 벽 보고 있거나 그러겠지? 일단 이거 세팅해놓고, 축가 시작하잖아. 두 대 다 세팅할 시간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하나 세팅해놓고, 이거 픽스해놓고, 나중에 그걸 가져와서 찍어. 그러면은 이제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위에다 얹혀도 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찍어도 되잖아. 나도 비슷하게 찍긴 하는데 나는 이제 그 픽스캠을 서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화각을 이렇게 넓게 좁게 그때그때 바꿀 수 있게 예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메인 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게 서브 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뭐 어차피 찍는 건 똑같은 건데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지. 나는 그냥 풀샷으로 안정적으로 탁탁 담는 게 메인 캠이라고 생각한 거고 약간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편집할 때도 클로즈업이나 그냥 약간 뷰티컷 이쁜 거 있지. 그거는 끊어서 들어간단 말이야. 쭉 이렇게 안 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로 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는 그게 일단 서브캠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냥. 그리고 사실 서브캠은 무너져도 욕을 안 먹을 수가 있는데 그 고정 컷은 무너지면 좆되는 거야. 이미지 컷, 뷰티 컷은 사실 좀 중간에 못 찍어도 되거든. 죽어도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 고정 캠이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를 못 잡으면 좆된다. 그래서 일단 그거 먼저 잘. 나는 일단 그때 너 찍는 거는 이제 약간 끊어서 찍는 경우가 있잖아. 본식 찍을 때도. 축가하고 뭐 축가 다음 챕터가 될 때 그 중간은 살짝 끊는다든지. 근데 나는 이제 무조건 연속성을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일단 한 대가 찍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 대가 움직일 때 한 대는 무조건 고정이 돼 있어야 돼.
아, 그치. 나는. 한 대가 고정. 그래서 무조건 본식 시작부터 끝까지 단 1초도 끊김이 없게 나는 하거든. 아, 그냥 롤 누르고 그냥 쭉. 그래서 한 대를 움직인다고 하면 한 대는 반드시 어딘가를 보고 있어야 되지. 신랑 신부를 포함한 앵글이 있어야 되고 그때 한 대를 옮겨서 맞추고 다시 또 얘를 움직여주고. 아, 맞아. 사실 그냥 안 끊어도 되는데. 그냥 난 근데 뭐 난 끊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 중간중간에 그 이제 스테이지가 바뀌는 그 순간들은 끊어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성의 있는 영상이 아닐까.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똑같으니까. 어차피 다 편집하는 거고 후반에. 본식이 끝나면 요즘에는 뭐가 있지? 본식이 끝나면 이제 원판 사진을 찍지. 아, 그치. 그치. 원판 사진을 찍는데 이제 기념사진, 기념 촬영. 그 이제 원판 촬영을 찍을 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랑 찍을 때 그때 이제 막 불을 끄고 플래시를 비친다든지 뭐 그런 연출을 하지. 아, 그리고 부케도 던지고. 부케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부케 던질 때. 음. 부케 던질 때 그 신부님이 던지는 것에 대해서 화각에 대해서 좀 슬로우 모션으로 잡으면 이쁘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때 보통 이제 2번 던지잖아. 보통 한 번 던지고 한 번 더 던져보자고 하잖아, 작가님. 그런 경우가 많지. 거의. 그러면 이제 하나는 좀 와이드하게 담고 하나는 좀 클로즈업으로 담지. 그치. 여기서는 사실 그냥 메인, 부캐 던지는 게 지금 메인인 것 같아. 부캐 던지는 그게 것만 제일 예뻐. 캐치하면 제일 예쁜 것 같아.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신랑 신부 키스씬 할 때, 그때도 좀 클로즈업 해서 찍으면 이쁜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냥 뭐 부캐 정도만 좀 신경 써서 잘 찍어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래. 친구들 거기서 이제 더 신경을 좀 쓴다면 이제 신랑 신부하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인사하고 이런 표정들 아, 그래. 사진 그런 찍고 나올 것도 때 이제 그런 거 같이 담아주고. 담아주면 좋지. 그치. 요 정도 하면은 사실 요즘엔 좀 패백 많이 안 해서 안 하지. 그런 거는 요즘 좀 패백 못 본 것 넘어가도 같아. 요즘 거의 안 하더라고 패백은. 그거 하고 이제 식당 가서 인사하는 거? 그 정도인데 거기서도 사실 뭐 큰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거기서, 뭐 마지막에 나는 그거 같거든.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제 하객들 오신 분들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는 거. 그게 이제 나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인사하는 그 모습을 담는 거고, 하나는 의상이 바뀌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 의상을 또 되게 담기기를 원하는 신부님들이 있거든. 그런 그때 이제 의상을 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치, 그치. 그리고 또 2부 행사가 있는 경우에 또 2부 드레스가 있잖아. 그치. 입고 있을 때는 또 그렇게도 가겠다. 그 의상이 딱 남겨지기를 원하는 신부님들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잘 또 놓치지 예쁘게. 않고 예쁘게 잘 그치. 찍어. 물론 인사하는 모습도 찍어야 되지만, 그것도 그 의상도 예쁘게. 따로 또 이제 둘이, 인사하러 가기 전에 뭐 이제 둘이 인사하는 거. 그런 것도 딱. 우리 카메라 보면서 인사하는 거. 그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치, 그치. 뭐 그런 것도 찍으면 좋지.